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VC 투자유치 전략 교육과정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타트업 투자유치 마스터링 그리고 스타트업 투자 IR 마스터링 이런 자료를 인터넷에서 이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거의 저자직강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는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들으시는 분들의 대상이 좀 편차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지셔닝을 마치기가 타겟팅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서 오늘은 시간도 짧기도 하거니와 좀 중점적인 내용 위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혹시라도 이 연재 기사나 이런 것들을 못 보셨다면 복습 차원에서 다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그 자금 조달이라는 방법이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부 지원 사업, 두 번째는 보증, 정책 자금의 보증, 세 번째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좁은 의미에서의 투자 유치.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법으로 중요한 세 가지인데요. 뒤에서 제가 VC들의 중요한 투자 의사결정 포인트라고 하면서 이제 키워드라고 강조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성 사업성, 두 번째 차별성 경쟁력, 세 번째 사람팀, 네 번째 엑시. 근데 요게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평가하는 기준에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을 우선 고려를 하더라도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결국은 같은 평가 지표에서 평가를 받게 돼 있다.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두 번째, 제가 예전에 올해 초에 대전에서 기보 담당자가 보증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대전 연구소 담당자들 모아놓고 굉장히 딥하게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봤는데, 보증 평가를 하는 지표가 똑같아요. 이제 오늘 뒤에서 얘기 드릴 투자에 관련된 지표하고 똑같고, 그거를 정량화해서 어느 기준을 넘어가면 보증이 나가고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점수가 높으면 보증이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이 좁은 의미에서의 투자 유치에서 뿐만이 아니라 자금 조달이라는 큰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사업, 두 번째 보증, 세 번째 말 그대로 정말 투자 유치, 세 가지에 다 걸리는 지표고 다 중요한 내용이 될 거다. 이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전체 뒷부분의 내용에 해당되는 인트로덕션에 대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투자 유치가 어려워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투자 유치가 절대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준비가 된 창업자 내지는 대표님들이 투자 유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확실히. 심사역 자체도 1년에 투자를 절대적인 수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 경험상 보기에는 적으면 한 2건, 많으면 한 4건에서 5건, 물론 그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분기당 1개 정도, 요 부분이 이제 평균적인 것 같고요. 심사역조차도 투자하는 경우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만큼 많이 보지만 어떤 이유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고,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은 대표님들 입장에서 이제 향후의 프로세스를 뒷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요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VC나 엑셀러레이터나 누군가를 하여튼 만나보신 분들이라면 제 얘기가 그냥 아주 체감이 될 거예요. 그 어렵다는 얘기가. 두 번째, 투자는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라면은 회사의 미래 가치에 대한 배팅입니다. 만일에 담보를 잡을 게 있고 그렇다면은 은행을 찾아가면은 그냥 계산기 두들겨서 나와요. 담보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그리고 은행마다 그렇게 편차가 크지가 않고 정답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담보대출은. 근데 이제 투자라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같은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어떤 사람 같으면은 이거 뭐 되겠어?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반면에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렇게 좋은 회사를 왜 투자를 안 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게 투자 쪽이에요. 편차가 굉장히 큰 거죠. 어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는 건데 대표님들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적어놨습니다만은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본인 회사에 대해서 미래 가치가 큰 회사다라는 거를 설득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걸 우기지 말고 정에 호소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가 미래 가치가 높다는 거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만큼 대표님들이 그거를 강조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게 핵심일 겁니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공감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내용이 되든지 아니면 기업 가치에 대한 협상 이런 걸 최종적으로 협상을 거쳐서 3단계 과정을 통과하면 이제 투자 유치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도 1번에도 얘기를 했고 2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투자자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판단해내서 선택과 집중을 하실 수가 있고요. IR 자료를 만들거나 피칭을 하거나 투자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거는 투자라는 거는 분명히 상대가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럼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에 대한 거를 충분히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결국은 투자 유치 과정의 확률을 높이는 핵심인데 그러려면은 투자자가 어떤 식으로 그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도움이 많이 될 거다. 1, 2, 3번 이렇게는 요약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작년에 어떤 세미나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삽입을 했습니다. 그 투자자는 아니고 어떤 컨설팅 회사의 임원께서 실리콘밸리에 가실 일이 있을 때 출장 가실 일이 있을 때 마침 드롭박스 초기 투자자를 만나서 이게 뭔가 질문을 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본인이 투자 같은 거에 관심이 많은데 도대체 그 회사들이 아주 특히 초기 상태에서는 이 회사가 이렇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아이디어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느냐 이게 항상 궁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침 실리콘밸리에 출장을 갔을 때도 드롭박스 초기 투자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심사역이 얘기했던 투자자가 얘기했던 내용이 우리는 아이디어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분석 수준을 평가합니다. 고객의 페인 포인트에 대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가 우리가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저 내용이 우리나라에서도 투자자들이 업체를 바라보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노란 박스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저 내용의 의미가 공급자 관점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투자자가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는 창업자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저거는 말 되네. 저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확신을 데이터 기반으로 얼마나 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되게 빗대서 굉장히 잘 표현한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대표님들이나 여기 계신 이제 창업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도 계속 머릿속에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동안 계속 고민해 볼 거리를 제공하는 표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투자자 하이어라키, 투자자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표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실 엔젤, 엑셀러레이터, 정책자금의 신보 기보, VC,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이런 거가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이 단어 자체가. 근데 요거를 한 판 이렇게 모아서 그려놨을 때 주는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생각할 때 쓸 수 있는 내가 창업자나 대표이사 관점에서 접촉할 수 있는 수단, 루트는 이게 다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엑셀러레이터, 정책자금, VC, 사모펀드, 자산운용, 증권, 은행 다 만나봤는데 내가 투자가 그러니까는 반응이 별로 안 좋아. 계속 1년, 2년 투자자 쫓아다니지만 결과가 없어. 그러면 제가 봐서는 투자보다는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빨리 찾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계속 속된 말로 까인다. VC를 자꾸 만나면서도 IR을 뭐 50번을 해봤네, 뭐 100번을 해봤네 얘기를 하지만 계속 뭔가 진행이 안 되고 VC를 만나는 일 자체만 계속 반복된다 하면 그러면 이제 본인 자체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이 시사하는 바의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접촉할 수 있는 투자자는 이게 다다. 그래서 내가 이미 몇 군데를 만나봤는데 반응이 안 좋으면 자금 조달 방법으로서 딴 거를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게 이 그림이 시사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포인트가 깐깐해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올수록 아무러면 포텐셜, 잠재력을 보고 투자를 하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레이 스테이지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실제 나오는 어떤 지표, 퍼포먼스, 엑싯, 정말 투자하고 나서 1, 2년, 2, 3년, 3, 4년 내에 어떻게 엑싯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놓고 고민을 하는 투자자고요. 이게 분명히 편차가 있습니다. 보는 포인트가.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지만 특히나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얼리 스테이지 기업이라면, 초기 기업이라면은 밑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다는 얘기가 제가 어디 항상 가면은 멘토링 내지는 강연할 때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많은 창업자들이 또는 대표님들이 투자 받아야지 이러면은 VC부터 시작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아래 단계에서 엑셀러레이터 또는 정책자금, 신보기보의 보증연계 투자 이런 것들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투자를 먼저 받고 시작할 수 있는 루트도 있다는 거를 오늘 계기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그 문제라고 항상 제기되던 것들이 그런 겁니다. 엔젤하고 VC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중간에서 이제 자금 조달이 안 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게 죽음의 계곡을 빗대서 표현하는,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16년도 정도부터 그 중간에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플레이어를 의도적으로 키운 게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첫 번째가 엑셀러레이터, 두 번째가 신보기보 같은 정책자금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역할이 많이 강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일단 그 얘기 먼저 드리면은 이 그림에서 신보기보라고 표시된 거는 보증을 표현한 건 아니고요. 보증연계 투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보기보에도. 그래서 투자 그 자체를 표현을 한 거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장 보면은 엑셀러레이터가 그 2016년도부터는 이제 출자 사업을 통해서 크게 펀드를 갖고 있는 이제 엑셀러레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2016년 좌측에 있는 표의 상단 부분이 2016년, 하단 부분이 2017년, 우측에 있는 표가 2018년, 그 다음 장은 한 장 전체가 2019년 출자 사업으로 엑셀러레이터 펀드고요. 출자 사업으로 만들어진. 그 다음 장은 2020년 올해 봄에 만들어진 이제 엑셀러레이터 펀드 전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만일 하반기에 있다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양적으로도 그렇고 이
그러니까 숫자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계속 엑셀러레이터를 강화하려는 추이가 바로 직관적으로 보여져요. 이미 들으시는 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가 역할이 작지 않고 계속 커지고 있고, 이거는 향후로도 커지면 커졌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뒤에서 리스트를 보시면 이 많은 펀드를 가진 엑셀러레이터 중에 꽤 많은 데가 100%는 아니지만 팁스 운용사하고 같이 걸리는 데들이 있어요. 구글링해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엑셀러레이터들이 그런 데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엑셀러레이터가 우리나라 법에 정의되어 있기로는 3년 언더기업에 3억 원까지, 최대 3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게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엑셀러레이터들이 찾아다니면서 어떤 기업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은 펀드에서 최대 3억 원까지 투자하면서 대표님, 저희가 팁스하고 연동을 해서 최대한 10억 원 정도까지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대표님한테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뭐 투자하고 팁스를 연동을 해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 강연을 들으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도 엑셀러레이터만으로도 한 번에 한 10억 정도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초기 기업일수록 10억이라는 게 절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VC에서 10억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엑셀러레이터보다 경험적으로 보면 훨씬 깐깐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좀 더 수월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원하시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또 하나 신보기보 보증연계 투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봐서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2018년도에 연재 기사를 쓰면서 찾아봤을 때는 둘이 합쳐서 한 1,500억 정도가 투자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 당시가 이제 2017년, 2018년 정도였기 때문에 벌써 한 2년 지나서 최근의 통계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기준으로는 연 1,500억 정도까지 키우는 게 목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VC보다 훨씬 수월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서도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닌 요 중간 레이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도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전략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 엑셀러레이터, 특히 그게 이제 팁스 운용사까지 걸려있는 엑셀러레이터라면은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 관심을 충분히 가질만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보기보의 보증연계 투자. 이런 프로그램들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저도 항상 멘토링하거나 어디 강연 가면은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이 그 두 가지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점선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있지만, 업력이 길어지고 또 큰 돈이 필요하기 시작하면 VC 업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포텐셜을 보고 투자하는 기관들을 만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자금 조달을 하고 그 돈으로 큰 걸 갖고 VC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 훨씬 VC 눈에 들기도 좋고, 회사 입장에서도 기업 가치를 더 높여서 받을 가능성도 있고, 이게 절대 나쁘지 않은 투자 유치 전략으로서 좋은 루트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2강부터는 VC 및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엑셀러레이터 펀드가 만들어지는 구조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1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